맛있네요. 아우, 비타민C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이 레몬나무, 오렌지나무하고는 우리가 좀 인연이 많이 있어요. 이름이 오랑주리잖아요. 이름에서도 오렌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랑주리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 게 프랑스 파리에 오랑주리 미술관이 있잖아요. 오랑주리 미술관하고 연관이 있어서 아니면은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지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오랑주리의 미술관 이름은 오랑주리지만 그 건물을 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 여행을 다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데가 그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에 이렇게 더 남쪽으로, 제일 남쪽으로 가면 세비야라는 곳이 있어요. 세비야라고 해서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의 무대가 되기도 한 곳인데, 거기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갔던 때가 12월? 크리스마스하고 연초를 껴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되게 춥잖아요. 마찬가지로 춥긴 한데 가로수들이 막, 가로수에 오렌지나무가 막 오렌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수로 막 열려 있고, 그리고 세비야에 되게 작은 성당이 있어요. 작은 성당이 있는데 그 안에 중정으로 좀 이렇게 사각형의 중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오렌지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 딱 이렇게 요거보다 좀 크긴 한데 요 색깔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저한테는 이국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아마 그 유럽 사람들도 했던 것 같아요. 유럽의 사람들도 그 시트러스 트리들이 막 밖에서 자라는 게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들을 정원에 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후상 사실은 겨울철에 월동이 되지 않는 식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는 막 그 귤나무들이 자라고 있지만 이 경기도권에서는 자랄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한 건 아니고 그들은 오렌지 나무를 우드로 된 박스를 짜서 거기에 심어요. 심어서 정원에 이렇게 막 배열을 해놓고, 겨울철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오렌지 나무들이 겨울철에 보관하고 보호받는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 건물은 사실은 그러니까 오렌지 나무가 겨울철에 보관되는 장소로만 짓는 거죠. 그 건물이 오랑주리라고 보면은 돼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오랑주리라고 하는 게 온실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돌이라던가 아니면 벽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건물을 지었고, 겨울철에 채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좀 창을 많이 만드는 편이었고, 북쪽으로는 창을 거의 안 내거나 낸다고 해도 아주 작은 창을 내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냥 건물의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 용도가 되게 정확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태리에서 그 유리공예가 되게, 유리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유리가 발달을 하고 유리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유를 축적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리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 오랑주리라고 하는 건물이 자기 집 정원에 만드는 불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시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었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오랑주리 미술관 같은 경우도 루브르 궁전 안에 있는 정원이었어요. 그 자리가, 그 공원 자체가 정원이었는데, 정원 안에 있는 오랑제리가 그 기원이고, 그 오랑제리 건축물이 계속 이제 그 오랑제리로 사용이 되다가 제일 유명한 그림이 모네의 수련이잖아요. 그 모네의 수련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미술관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미술관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이름이 오랑주리가 지금까지 이제 미술관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랑주리 그 시대에 만들어진 오랑주리 건축물들을 보면 그런 궁전에 많이 있고 대저택에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과시를 많이 하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건물이 그냥 정원이 막 있는 곳에 이렇게 장식물처럼 딱 놓여져 있거든요. 지금 말을 하자면 이렇게 막 정원이 있거나 공원이 있는데 예쁜 정자가 있다거나 퍼고라가 있잖아요. 우리 그 보는 정원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가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빛이 싹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게 유리 형태는 아니지만 온실의 기능은 하고 있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식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온실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이 오랑주리였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정원 중에 하나인데 영국에 있어요. 영국의 그 거의 이제 중앙 지방 쪽에 있는 헤스터콤이라는 가든인데 여기는 되게 로맨틱해요. 로맨틱하고 이 맵들이 있는데 이 맵에 보면 네, 15번 오랑제리라고 있죠. 오랑제리 저희하고 똑같이 오랑제리 15번 이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노란색 되게 데코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 예쁜 건물이죠. 네, 유리창도 아주 클래식한 유리창이 있고 여기가 헤스터콤 지금 보시는 데인데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창으로 들어오는 해가 시간에 따라서 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죠. 여기 화분이 좀 있네요. 이렇게 사각의 화분들, 이런 화분들 오랑제리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사각 우드로 된 화분들이에요. 여기가 체스워스에 있는 오랑제리. 여기는 좀 더 그릭 스타일의 건축 양식 더 돈이 많았던 집인 것 같아요. 정말 대저택인데 네, 아주 길게 드리워진 온실이고 이렇게 유리에 살의 디자인이 되게 직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고 실제로 안에는 온실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온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베르사유 궁전. 네, 베르사유 궁전의 온실. 뒤에 건물이 이제 온실이고 보면은 되게 작아 보이죠. 이게 위에서 찍어서 그런데 요 나무로 된 플랜터에 이렇게 시트러스 트리들이 되게 작아요. 크지는 않은 네, 이런 형태로. 네. 런던에 가면 켄징턴 가든이라고 있거든요. 가든이라고 하기보다 사실은 거의 파크예요. 하이드 파크 옆에 켄징턴 가든이라고 조금 더 작고 귀여운 가든이 있는데 그 가든이 이제 이런 성이 있고요. 여기 유명한 거는 그 오랑제리 티룸? 요 홍빔이라고 하는 틀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수벽에 있는 벤치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곳을 따라가면 요 안에 이렇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켄징턴 궁의 정원에 있었던 오랑제리였고 지금은 티하우스로 있어서 애프터눈 티 마시러 정말 많이 가고 되게 유명하죠. 관광하시는 분들 많이 가고 예, 여기도 되게 인상적인 곳이었고 오스트리아에서의 정원은 거의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을 되게 많이 닮아 있거든요. 특히 쉔브룬 같은 경우는 그 베르사유 궁을 보고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되게 그거를 비슷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벨베데르 궁은 여기 보면 오랑제리에 오랑주리 이렇게 써 있는데 미술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미술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네, 건물이 노란색 건물 유리 아치형 유리가 있는 곳이고 여기 앞에 이렇게 예쁜 식물들을 계절별로 바뀌는 식물들을 심겨놓고 잔디가 평면적으로 깔려 있는 형태고요. 여기는 쉔부르궁의 오랑주리예요. 그래서 오랑주리가 조금 더 큰 규모긴 한데 보면은 화분에 오렌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게 딱 정원에 깔려 있어요. 어쨌든 보면 이렇게 포트에다가 나무로 된 포트에 오렌지 나무를 심어서 정원을 쫙 깔아놓죠. 그럼 이런 정형식 정원의 베드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조성한 정원들을 궁에 가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이름을 오랑쥐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장황하게 오랑쥐 역사부터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이라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하고 어렵더라고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상호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회사나 그 브랜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합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을 줄때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한 5가지 후보 중에서 하나가 오랑주리였거든요. 근데 오랑주리라고 이제 짓고 싶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오거나 우리랑 같이 뭔가 사람들하고 했을 때 공간에서 느꼈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영국에서 가드너로 일했던 곳이 굉장히 오래된 저택에 딸린 정원이었거든요. 그 정원에 아주 오래된 온실이 있었어요. 온실이 있었는데 거의 쓰러져가는 온실이었고, 막 바람을 불면, 태풍을 불면 유리 하나씩 막 떨어져 나가는 거는 진짜 다반사였던 온실인데, 매일 아침에 들려서 내가 어제 파종을 했던 식물들은 잘 자라는지 이런 걸 보는 온실이었거든요. 그 온실에는 막 그 정원사들이 자기가 막 정원에서 봤던 어떤 식물이 있으면 그거를 또 키워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다가 삽목을 하고, 아니면 키워보고 싶은 것들이 어디서 구했다, 뭐 여행 가서 구했다, 그럼 거기서 또 케어를 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다 같이 키우는 식물도 있었지만, 각각의 가드너들의 수집광적인 그런 것들을 되게 막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용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다가 어떻게 됐는지 또 보러 오고, 막 일을 하다 보면 막 다른 정원에서도 일하지만 근처에 가게 되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라디오를 뭐 들으면서 잠깐 이제 뭐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온실이 사실 되게 좋았어요. 예, 오래됐지만 아주 오래된 그런 흔적들이 아주 많아요. 50년이 됐는데 아날로그적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돌리는 것도 다 도르래에다가 막 삐걱삐걱 하는 것도 되게 많고 하지만, 그런 온실이 되게 좋았고, 정원에서 하던 일들하고는 또 별개로 되게 개인적인 수집광이라던가 아니면은 가드닝 식물에 대한 뭔가 이렇게 막 파고들고 싶어 하는 학자적인 욕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식물하고 공간하고 가드너들이 뭔가 융합이 됐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미묘하고 좀 에너지가 막 발산이 되면서, 그 다음에 좀 정적일 때도 있고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가드너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또 오시는 분들도 그걸 보시고 또 식물을 좀 이렇게 잘 관찰하면서 볼 수 있는 거, 가드너들이 또 하는 일들을 또 구경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랑주리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죠. 만약에 이게 또 한 번 뭔가 기회가 있다 하면 사실 온실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게 식물들이 좀 파종이라든가 삽목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테믹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는 온실의 외관적인 형태의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것도 사실 좋기는 하지만, 그런 외관적인 형태 플러스 식물이 진짜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근데 또 뭔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형태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오렌지 나무든 아니면은 뭐 유칼립투스나 호주 식물도 워낙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겨울철에 보관이 되고, 또 거기에 약간 코지한 뭐 의자가 있으면서 뭐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 그냥 한 10분만 있어도 되게 힐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막 책도 있고, 오래된 책도 있고, 막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 사실 되게 작은 공간이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크지 않아도. 그러면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공간을 좀 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드닝이라고 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주거 공간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정원 공간 또는 식물을 케어하는 공간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식물이 사실을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막 집에 화분을 하나 드림으로 해서 막 스프레이를 해주고 막 빛을 쬐어주고 커튼을 열어주고 환기를 시켜주고,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얘로 하여금.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잘 자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물로 하여금 케어되는 공간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환경적인 순기능들이 분명히 있고, 그게 또 썬룸의 형태거나 베란다나 온실을 가지기 어려운 그냥 우리 집에서만이라도 사실 뭐 창가면은 그 공간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뭐 내 방에 뭐 전등만 하나 있어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